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열입니다. 네, 찬문TV 최종열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그 투표도 잘하시고, 네. 예, 선거 결과도 잘 보셨죠? 네. 예, 자 22대 선거는 총선은 끝났습니다. 네. 예, 글쎄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결과는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잘 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예, 예.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 봐도, 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역사를 움직이는 히스토리, 네. 그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세계 인류 국가로 가게 돼 있고, 네. 인류 국가를 가는 과정 속에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네. 제사장의 나라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게 하늘이 덥고 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네. 여기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그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데 합당한 네. 그런 뭐 선거도 그런 대로다가 치러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갖춰진 결과를 놓고 하늘의 뜻이 뭘까? 또 이 대한민국이 참 발전되는데 어떻게 여기 발전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네. 이런 관점으로 바라다 보면서 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전에 네. 그 대전일보 사장을 지냈던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네. 예, 그 제목으로 저랑 방송을 두 번째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한 43년을 네. 이 언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해박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또 방송인으로 오래 있었고 네.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방송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하고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 자, 그분 얘기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그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저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관계기관이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엄정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외에 뭐 문제되는 것들은 이제 어쨌든 그 선거는 끝났고 네. 당선자가 나왔고, 예, 당선되지 못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예,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예,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드에서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우선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그 방판법 재판에 관한 진행 내역을 다음 달, 이번 달이네요. 23일 날 이상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 증인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담당 수사관이 FSD 사업은 불법이다, 이걸 진술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SE 인베스트 의정부 부동산이 이제 2월 14일 날 등기가 됐다는 얘기를 그 전날 신탁이 돼가지고 다음 날 신등기했다는 얘기. 그리고 또 좀 반가운 소식은 그 이 플랫폼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가맹점. 예, 가맹점 미수금을 일부 지급한다는 게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삼성동 빌딩 매각 잔금은 230억 원인데 그거를 이제 신탁재산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데 박성희 그때 실장이라 그랬죠. 그분이 제때 돌리지 않으면 이것도 사법 처리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양평 그 부동산 매매가 있었잖아요. 계약금 50억 원이 그냥 거품처럼 날아갔다 그랬죠. 예, 그런 얘기하고 또 아파트 전수조사, 그리고 숨겨진 재산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고, 이때 나온 얘기가 이상은 회장의 재산을 내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인의 스마트병원 부동산이 신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병원 부지, 스마트팜 부지, 뭐 여주 부동산 이렇게 해서 뭐 23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신탁으로 돼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판법 위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데 4월 11일 날인 오늘 우리 이상한 회장의 성추행 이 재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또 돈 들여 시간 들여서 또 재심을 의뢰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는 이제
저녁 시간에 아마 이성희 변호사가 또 생방송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네. 사실적으로 개인 그 부분인데 네. 이것도 보니까 참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만은 네. 회장파라든가 이런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지만은 네. 이게 다 말짱 헛장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시간 들여 돈 들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4월 4일 날 공판하려고 하는 거를 네. 괜히 또 무죄를 주장한다고 그래서 변호사 투입하고 네. 변호사비 뭐 10억 조고 샀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네.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결심을 갖다가 하려고 한 거를 네. 그걸 4월 4일 날 결심하려고 그러니까 또 연기시키는 바람에 네. 오늘 뭐 공판 기일로다가 잡듯이 잡고 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다음으로 또 가는지 네. 이렇게 진행가는데 사실 이런 거 역시 검사가 구형까지 때린 거를 네. 그리고 또 20년 전에서부터 일어난 일을 무죄로다가 증명할 수 있는 길도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그걸 갖다 이미 또 합의가 된 게 있잖아요. 이미 합의된 것도 있었고 그걸 또 뒤집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마귀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늘을 예. 손으로 가린다. 그럼 뭐냐면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대해서 합의도 했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데 이랬던 걸 갖다가 네. 또 이걸 갖다 또 문제를 만들고 또 문제를 만들고 네.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갖고 자꾸 이러면 누구만 좋아져요? 변호사들만 좋지. 변호사들은 그럼 수임료만 나가버리고 돈만 내버리고 자꾸 대법까지 올라가면은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상은 회장,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네. 뭐, 우리 들려주는 말 같으면은, 네. 그 양반 뭐, 한 달에 500만 원밖에 월급 안 받았다. 그리고 뭐, 빌라에서 산다. 이런 집도 하나 없다. 이런, 그렇게 얘기는 그때는 얼마나 검소하냐. 이랬어. 네. 그런데 그럼 이런데 10억씩, 60억씩 변호사비 누가 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사실은 네. 정말 팬덤들이 냈던 준조합원이 냈던 그 돈 중에 일부지 다 찾아보면 이랬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속된 말에 네.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네. 시간도 낭비하고 잊어버려 얼른 나하고도 잊어버릴 걸 또 생각나게 만들고 또 이런 거 여러 번 만들고 네. 짱 헛장난하고 돈 내버리고 하면서 헛장난하고 사람 이게 피곤하고 네. 참 그래 참 보기가 좀 안쓰럽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네. 오늘 전국 본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아까 이제 막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예, 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좀 있었나요? 그 뭐 본부장님들 회의에서도 네. 이제는 이제 각자 모여갖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서까지 다 이렇게 지금 논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본부장들 중에서 적임자들을 뽑아갖고 좀 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기초적인 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과 네. 또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이제 신탁위원회가 열리면서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좀 구체적인 대안책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뭐 본부장들끼리 앉아서 네. 그동안에는 뭐 너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사도 하고 각자의 달란트나 자질도 좀 한 번씩 서로가 이렇게 공유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이제 가볍게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 가지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그림들도 그려야 되고 또 본부도 자립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여기 하기가 어려운 데는 네. 일단 정리를 하는 것도 순서가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눈 것 같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본부장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갖춰졌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수익자 배분, 자산 형성된 걸로 수익자 배분을 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뭐 네이버 뭐 카페 뭐 접속을 해서 한다는데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힘들잖아요. 그건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그것도 네. 수익자 지정하는 것도 네. 카페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카페에 들어갈 거면 진짜 들어갈 사람들은 접속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래요? 예, 그런 데다가 이건 피해가 구분이 안 돼요. 아, 아군인지 적인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이걸 수익자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이제 본부장 회의에서 그거 이제 본부별로다가 그래서 이제 본부별로다가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지정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플랫폼장들을 통해 가지고 나눠져서 다 받고 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은 지역에서 제일 잘 알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리가 네.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구체적인 얘기도 좀 듣고 네. 또 이제 특별히 여기 방송을 보시는 네. 대전과 이제 청주 네. 이런 데는 청주 본부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 본부가 저기 천안으로 귀속돼 있었기 때문에 네. 대전이 제일 이렇게 사각지대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제 나눠 가지고 네. 뭐 정 이걸 떠올 사람이 없으면 뭐 전에도 나서서 얘기를 좀 해줘 가지고 네.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대전 지역이나 네. 뭐 청주 지역에 이런 데서 이걸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네. 또 뭐 차원에서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네. 좀 이 방송을 듣는 청주 대전에 있는 분들은 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이 이제 소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우리는 이성희 변호사가 신탁받고 있는 내용을 네. 믿고 따른다. 네. 그 신탁에 대한 걸 확실히 믿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지난 4월 9일 날 그 이성희 변호사 TV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네. 그 특사경, 그러니까 특수사법경찰 네. 수사관이죠. 네. 그 사람들이 FICD 사건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불법인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손혜진 그 회장파라는 이분들 네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나요? 냅둬요 그냥? 네, 그냥 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냅두나요? 이제 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받아들여야지. 또 뭐 떨어질 때 떨어지면 물로 떨어지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지. 뭐 그걸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물로 떨어져서 네, 물로 떨어지면 이제 죽지는 마라. 들어가요. 그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예. 그랬지 이걸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네. 이거를 갖다 막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네. 전부 팬덤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네. 사실상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감정 앞세워갖고 난 너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누가 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네. 누가 진짜 이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네. 이런 시각으로 바라다 봐야지 네. 참 그런 시각으로 안 바라다 보고 또 어떤 분이 나한테도 그것들을 묻더라고요. 네. 아니 저기 목사님 네. 아니 저기 뭐 이상훈 회장님한테 망령 들었다고 하고 회장님을 너무 비난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 많은 욕도 먹고 그랬는데 예. 저기 이상훈 회장님한테 좋은 얘기 좀 한번 들려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좋은 얘기 할 거 없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예. 그 얘기에 좋은 얘기 하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줬어요. 그래요? 예, 뭐냐면은 지금 정상화 되느냐 안 되느냐 팬덤들을 얼마만큼 돌봐줄 수 있냐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뭐 누구한테 아직도 뭐 응어리 해주고 뭐 잘 봐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이게 초등학생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질문 그러니까 자체가 너무너무 안 맞는 이제 얘기를 댓글에 정말 그 어이없는 얘기를 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뭐 창설 멤버인데 네. 회장 등에 칼을 꽂는다. 그게 네.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런 네. 그것같이 자기 딴에는 네. 엄청나게 도덕과 윤리와 네. 충성을 보이는 것 같이 말을 꺼내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도 역시 네. 자기한테 저기 손에 입혀봐요. 어떻게 할 건가. 네. 사실상 오늘도 제가 좀 이런 말하면 뭐라지만은 네. 초기에 약삭 빠르게 실이 네. 참 저기 뭐랄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킬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예. 뭐 이제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들어봤어요. 오늘 얘기를 중요한 뭐 김 회장이라는 분하고 만나봤는데 네. 이 양반이 오늘 그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처음에 이상훈 회장하고 만나갖고 얘기할 때 네. 단둘이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나는 팬덤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직원들과 여러 사람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네. 이 양반이 여기 대화를 나눠보니까 경영자로도 부족한 게 많고 일해가는 것도 막 신뢰감이 안 돼가지고 네. 야 그거 저 계속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랬었다고.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문제 딱 터지고 나니까 사실적으로 이거 탁 터지고 날 때 그 양반이 발 빠르게 자기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좀 자문해주고 네.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뭐 여기 목사님도 고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나도 잘하는 걸로 다 믿었지. 그리고 그랬지만은 하나하나
진짜 여기 뭐 외부적 압력을 막아내고 네. 그다음에 뭐야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그런 걸 하면서 내부를 들이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소나 내부적인 요소나 경영적인 요소나 네. 개인적인 요소나 네. 말한 거하고 저기 실제 뒤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너무 하는 가지라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그랬죠. 가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도 내가 데리다 볼 때는 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 보험회사들 이게 뭐야 보험 설계사들 이게 뭐 선물 공세하면서 뭐 프로모션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잔치 분위기를 끌고 갔던 거. 그거는 27년씩 보험회사에서 있었던 해오던 것들이 네. 또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할 때 제가 잠깐 그 말했어요. 네. 뭐냐면은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이렇게 출신들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뭐 저 전국에 뭐 단장들 다 얘기하지만은 네. 이분들 역시 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날고 뛴 사람들이라고. 그렇지 경영 전체를 놓고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 관리, 활용이란 단어도 모르고 그런 거 개발할 줄도 활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잔치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다 끌려갔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초밥집도 보여주기 위한 초밥집이었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은 예. 이게 뭐 렌트카드 이것도 뭐냐면은 그것도 이게 뭐랄까 돈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프로모션 끊어내기 위해서. 그럼요. 자. 투자자 그래. 이래가지고 오늘도 만난 분들이 이러더라. 아이고, 목사님,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러면서 우리는요, 차를 4대를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 뺐지, 사위가 하나 뺐지, 아들이 뺐지, 누가 뺐지, 4개를 빼가지고, 아이고, 참 미치겠어요. 자, 그러면 예. 23일이면 이제 이상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4차 산업, 플랫폼 사업, 공유 경제, 뭐 블록체인 설명을 할 건데. 네. 그러면 예전에 팬덤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던 그 내용이 나올 건데 네. 벌써 이게 증인 두 사람이 엉터리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야, 그러면 그 얘기하는 사이에 이 수사관들이 뭐 탁탁 들이대면은 막히는 부분이 많게 생겼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것도 네. 뭐 조금은 그래도 이제 뭐냐면은 신문고에 네. 거기다가 이제 제보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신문고에 있는 사람 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세웠던 걸로 제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니 회사가 무너지지도 않고 이거 하지도 않는데 신문고에 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것도 뭔가 사전에 뭔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런 걸 갖다가 논할 수 있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도 보니까 지금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갖다 처음에 이성희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네. 처음에 했던 것 같이 해보면 당연히 이것이 무죄로다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비중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었죠. 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기 증언하는 거나 특사경의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쳐다보면은 이걸 빙자해가지고도 아까 얘기했다 보면 여기 매출이 10% 미만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사 수신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글쎄 그런 얘기가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전에 저도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한테 뭐 정보 제공한테 이래 얘기할지 몰라도 저도 역시 솔직한 얘기로 아니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뭘. 예. 초밥 얻어먹고 나서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 보여주기였다. 예. 그 말하는 건 뭐야? 그것도 물 먹는 하마처럼 조합원들 돈 갖다가 그건 이제 유지하기 바쁘게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지역 본부 세우는 것도 역시 그냥 막 이랬고 여기도 잘 나왔지만 어디 양평 땅 그거 50억 거를 여기 계약해놓고도 계약금 다 떼버리고 일은 어떻게 치다 보면 얼마나 돈이 잘 들어왔으면 그렇게 그리고 쉽게 날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네. 돈을 자기가 땀 흘려서 직접 안 벌어보면 월급쟁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런다 이제 뭐 여기 뭐 이상훈 회장도 네. 조합원들 내는 돈이 너무 많이 막 들어오니까 네. 개인 돈 쓰듯이 막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나쁜 경영자의 진짜 아니 이재용 회장도 뭐 그렇게 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법인카드에다가 자기가 쓸 수 있는 한계점 해놓고 계획 세우고 다 이래서 집행하지. 부동산을 사는 걸 계획을 세웠어. 자문을 얻었어.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면은 이게 체인점을 해갖고 초밥집 체인점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이것들 렌트카를 가려고 진짜 하려고 했으면은 렌트카 회사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 놓고 했어야지 되고. 그렇죠. 그래 놓고 무슨 놈은 그래 월급쟁이하고 지금 이제 뛰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외제차 때 BMW를 타고 다니고 마치 이런 건 너무 참 과소비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 갖고 다 제 차 좋은 차 끌려고 차 살 돈을 여기다 갖다 내게 만들고 이중을 나가게 만들고 사실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보면은 제대로 한 일이 없다라고 할 만큼 부실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부실한 이 사람을 또 무슨 옥중 경영을 한다고 앞세워가고 이런데 참 이거 쳐다보면 정말 아는 사람이 쳐다보면 야 이 사람아 밥 빌려다가 죽 처먹고 앉았는데 이래요. 밥은 빌려와서 그냥 밥을 먹으면 돼요. 그걸 왜 죽을 만들어서 먹어버려 이렇게. 그러네. 다 된 밥에 콧바뜨린다고 하는 것만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해버리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엉망진짜로 경영한 이 사람을 또 무슨 옥중 경영이라고. 법률 제도도 여기에 똑같은 또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평생 목회만 하다 보니까 사업이나 경영을 안 해보니까 그냥 이거 뭐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법인체 대표하고 개인 회사의 대표하고는 성격상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구분할 줄 몰라갖고 참 진짜 미안하지만은 엄 변호사 참 진짜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저는요 시키는 대로만 충성되게 잘했어요. 이래고 하고 맨날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률적 이런 건 참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월 13일 날 시도스 살리기 운동부 2차 토요일이니까 2차 총골기 대회가 있습니다. 자, 처음 그 행사를 통해서 야,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모여서 정보 언론 향해서 힘차게 외쳐댔습니까? 자,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서 정부도 깜짝 놀래고 언론도 깜짝 놀래서 야, 이 시도스 살려줘야 되는데 한몫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잘못된 회사는 아닌데 이게 경영이 부실했구나. 또 지금 그 누굽니까 저 한동훈 그 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다단계로 표현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좀 외치면서 어쨌든 시더스가 신설 법인으로 살아났음을 다시 한번 외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좀 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다시 얘기해서 폭풍을 만났으면은 폭풍이 이제 잔잔해지고 잔잔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항할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다가 오늘도 잠깐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여기 12.12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 이제 4개월이 됐잖아요. 오늘 딱 11일이니까. 그러네요. 딱 4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4개월 되는 동안에 참 뭐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급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놓고 뭐 여기 뭐야 패를 갈려서 얘기하지 말고 참 여기 오죽 그냥 저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당장 그렇게 하겠어요. 알바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죠.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대전에 계시는 분 이분도 법무로 이렇게 쭉 갔다가 그래갖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놓고 나니까 300만 원 정도씩 한 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뭐 다른 거 할 건 없고 하여튼 그래갖고 지금 택시 운전까지 해가면서 그걸 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애쓰는 이런 모습을 봐서요. 참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좀 차분하게 정상을 놓고 이제 지금부터 뭘 하냐.
여기 이제 뭐 한 가지 운동 네 가지만 한번 강조를 하고 네. 마칠까 합니다. 네.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천안에 갔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100세 시대를 놓고 네. 시대에서는 이제 정상화 궤도에 하나하나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네. 정상화 되는 거 보고 뭐 죽더라도 죽어라. 아.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예.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살려면 아직도 뭐 50된 사람은 50년을 더 살아야 되고 네. 60된 사람은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아, 그러네요. 오늘 이틀 뭐 하루 오늘 내일 뭐 죽을 사람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건강 관리도 잘하고 네. 좀 힘을 딱 차려라. 그러면서 이제 운동 네 가지를 좀 하라 그랬어요. 아. 근데 무슨 운동인지 뭐 나는 아픈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네. 누구든지 아파서 죽는 사람 없어요. 네. 숨이 떨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운동이 숨쉬기 숨쉬기 운동을 운동을 해야 돼요. 잘해라. 숨쉬기 운동. 아, 예, 예. 그래서 화가 나거든 헉헉 하지 말고 천천히 숨을 들였다 뭐 품어내면서 그냥 숨 고르기 운동이라 숨쉬기 숨고르기도 운동을. 오직 예술을 외치며 살아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예. 그 첫 번째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돼요. 네. 두 번째 기분 나쁜데 네. 짜증스러운데 안 먹을 수 없고 살라고 먹으려고 그러면 끼작끼작끼작게 먹으면 얹혀. 아.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복되게 먹어야 되겠네. 밥 먹는 운동을 잘해야 돼요. 예. 밥 먹는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곱씹어서 드세요. 아. 천천히 입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 이제 바탕의 맛, 본질의 맛 예. 이런 걸 의미한다는 의미로 예. 저 입안에서 곱씹다 버리면 먹을 때 아무 이상 없어요. 곱씹어서 드시는 게 밥 먹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먹은 걸 이제 숨쉬기 운동하지, 밥 먹는 걸 운동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게 있느냐? 먹은 걸 잘 소화를 시키려면 움직여야 돼요. 네. 그게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앉아 있다가 하서도 발에다 힘도 주고 웅덩이에 때 힘도 주고 아, 예. 그러니까 손도 잼 곤지 뭐 이것도 좀 하고 네, 네. 고개도 슬 돌리고 이래가면서 근육 운동에 몸 풀어주는 거 몸 풀어주는 거. 예, 예. 그래서 숨쉬기 운동, 밥 먹는 운동, 예. 그리고 근육 이제 이게 운동. 근육 운동 그래요. 네, 마지막 한 네, 가지는. 마지막은 들을 땐 돼요. 하자면 다 돼요. 근데 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뭘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 네. 그걸 보고 기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 예. 네. 예. 그 기도 운동을 했겠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불교 믿는 사람은 석가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 힘달라고. 예. 숨쉬기 운동, 밥 먹는 운동, 근육 운동 잘할 수 있도록 예. 나에게 힘을 주시오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공자 이제 믿는 사람 공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네. 산신 믿는 사람 산신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 네 가지 필수적으로 쫙 가시면서 네. 일단 정말 다 살려놓고 정상화 되는 거 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콧노래를 부르다가 네. 이랬다가 인생을 마감하셔야 될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 한 가지만 추가하면 네.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네. 잘 자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꿀을 드셔라. 예, 왜냐하면 이 꿀은 제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꿀맛 같은 그런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 추가로 꿀을 드셔서 잠을 잘 자라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정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